아, 예.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그 XML 예제,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사용해서 XML에서 제공되는 그 뉴스 정보를 어, 또 R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받아서 또 분석하는 내용,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예제를 하다가 이제 끊겼죠. 내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더 이제 맞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했던 시간에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했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음, 지금 여기 나운스가 아까 여기서 나운스가 뭐였냐면 NOUNCE 나운스 요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쫙 있죠. 단어 데이터들이 좀 계속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많고요. 여기서는 빅데이터 할 때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게 이게 연결해서 썼는데 빅데이터가 이게 다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나 보네요. 이 빅데이터 관련된 뉴스잖아요. 뉴스 정보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올 수는 또 하나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뭐 링크 정보, 타이틀 제목 정보, 그리고 거기와 오리지널 링크라고 해서 그 원 오리지널 링크,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음, 글자들이 쫙 나오요. 네 번째 우리가 찾았잖아요. 네 번째. 네 번째만 받았고 그중에서 쓸데없는 것들 다 지웠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UTF-8로 해가지고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어떤 글자인지 좀 보려고 지금 요걸 했는데 요거 하기 전에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정보가 이제 일단 리스트 정보잖아요. 요 리스트 정보죠. 요 리스트 정보를 갖다가 재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리스트 정보라는 거 알 수 있는 걸 이렇게 이게 다 잘려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려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 정보를 일단은 뺄게요. 빼버릴게요. 그래서 언리스트 옛날에 해보긴 했는데 언 잠시만요. 언리스트 언 li 언 언리스트라 여기 나운스가 NOUNC 나운스가 언리스트니까 이거 요거를 새로운 객체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OUNC 나운스인데 점 A 모든 데이터 그런데 언리스트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걸 먼저 실행하면요. 이렇게 실행하면 나운스 올이 되죠. 한번 볼게요. 나운스 점 올 있죠. 요걸 하면은 어때요? 데이터들이 그 리스트가 아니라 쫙 이렇게 따로따로 뭐 공백은 있지만 이렇게 묶여서 나오죠. 예, 이렇게 묶여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요. 여기서 이걸 테이블로 좀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 나운스.al을 나운스.프리퀀스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단어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분포수와 이렇게 같이 나눠주죠. 테이블이. 그리고 한번 여기 런을 하면요. 됐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나운스.fiq 그죠? 이거 한번 보면은 어때요? 단어와 그 단어에 5회 나왔고 카페는 2회 나왔고
커리큘럼을 하나 나오고 커뮤니티는 3개 나오고 이렇게 개수하고 같이 분포도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분포도 같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음, 네, 프리퀀시 같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그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운서.df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아유, 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제 실제 여기 아까 데이터 나운서 프리퀀스 요것을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during as factors 이런 first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면 이제 단어와 여기 단어와 글자 글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나운서 df 한번 실행하면요. nounc.df 실행하면 어떻게 해요? 단어와 각 단어와 분포 수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렇죠? 되게 한 개짜리가 많이 있네요. 얼마나 많나요? 단어들이 꽤 많이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딱 나왔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plot.new라는 그래서 뭐 이제 일단 플로트를 그림을 초기화 시키고요.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할게요. 첫 번째 들어갈 단어는 이 매개는 뭐 단어죠, 단어. 그래서 단어는 여기 nounc.df 요건데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요. 여기 번호 있고 이게 첫 번째가 단어잖아요. 그 두 번째가 개수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다 하면 되거든. 단어에 대한 횟수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파라미터 하나 FRP 프리퀀스 해서 주파 요거 왼쪽 단어에 대한 횟수로 여기에서는 이게 두 번째 거만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주파수가 되고요. 몇 번 반복했냐 이걸 반복된 거, 단어 이렇게 넣으면 되죠. 만약에 이게 없어지게 되면 어때요? 단어에 대한 횟수 얼마나 많이 왔나 이거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요 결국에는 이게 똑같아요. 저기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첫 시간에 똑같았어요. 뭐 최소 민점 이렇게 해서 1이고 최소가 그 스케일은 화면에 나타나는 스케일은요 0에서 제일 큰 거는 3으로 하고요 작은 거는 0.7 정도의 크기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좀 퍼가 해서 이게 좀 원 형태로 나타낼게요. 클라우드가 전체적인 모양이. 그래서 반지름 한 0.25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컬러는 랜덤하게 그래서 랜덤 컬러를 true로 랜덤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LO 컬러스 색깔은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여기 레인보우 그래서 10가지 색을 랜덤하게 워드 클라우딩해서 넣는 그림을 그리도록. 지금 나운스 DF까지 나왔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나운스 DF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왔고요.
이거가 나왔으니까 플루트 뉴 여기서부터 런하고 워드 클라우드 하면 이렇게 잠깐 볼게요. 그 나왔으니까 이거 왜 그러죠? 알고리즘 페이터 에러 세션 이것도 큰일 났네요. 이거 좀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아까 저장을 아까 저장됐죠? 예, 다시 요거 여기다 놓고요. 여기 런하고 othercloud.df 이 함수 othercloud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해서 로드를 안 된대. 요 노드부터 할게요. 여기 메모리는 다 들어왔는데 여기 메모리 되는데 저쪽이 안 돼. 여기서부터 다시 런할게요. 여기 아까 세션을 처음부터 라이브를 다시 해서 그래. 예, 그리고 여기는 메모리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런하고 런하면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빅데이터 관련된 뉴스 정보를 XML 문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받아왔을 때는 저걸 좀 놓고 받아왔을 때는 XML 문서 내가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그 뉴스 정보 XML 문서이고 요거를 카피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그 API를 하나 저기 할당 받았잖아요.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여기 클라이언트한테 세팅해주고 거기서 이제 XML 문서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했잖아요. 리퀘스트 해가지고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키워드 사용해서 그 결과는 아이템으로 받았죠. 여기가 아이템 받아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여러 뭐 인터넷 주소 그리고 오리지널 주소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그 워드들이 많은 문서 그 보도 내용들 글자들이 쫙 있었죠. 그래서 글자들 네 번째 있는 네임만 받아들여서 쓸데없는 거 다 제하고 그렇죠. 다 제하고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한글 글자만 UTF-8 한글 글자만 받아들여서 언리스트화 시키고 리스트처럼 돼서 언리스트 시켜서 이제 얼마나 반복수 테이블로 정한 다음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글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쫙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아래처럼. 그래서 뭐 빅데이터의 내용을 댔더니 뭐 대기 광구 바깥쪽 관측 채취 이게 최근에 뉴스 정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분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돼서 채층 대기 이런 거니까 거기에서 많이 쓰나 봐요. 빅데이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저기 활용해서 그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만약에 빅데이터가 아니고 뭐 다른 거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분야 정보통신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정보통신 분야야. 예, 정보통신 분야에 저기 내용을 가지고 좀 위에는 다 돼 있죠. 돼 있으니까 정보통신 분야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뉴스 보도를 볼게요. 그래서 런 해서요.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려지는지.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원 형태로 나오지만 정보통신에서 보면 코로나도 많이 있고 태양, 정보통신, 광고 이런 게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단어들이에요. 정보통신이라는 건 어떤 분야니까 또 기술 분야니까 이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IT라던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뭐 태양에너지든 뭐 태양과 관련된 뭐가 이슈가 되는 게 있었나 태양 제일 크네. 그리고 광고 뭐 이런 게 있었네. 코로나 플레이. 코로나는 이해가 되네. 코로나 IT 기술을 많이 하니까 또 관측하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예요. 네이버에서 제공했던 뉴스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서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뭐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가 뭐 코로나 관련돼서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관련돼서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보가 코로나 관련된 정보, 뉴스 정보에는 이거 무진장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여기서 태양이 있네요. 태양. 코로나 관련된 정보예요. 코로나 관련된 정보 대기 다량 코로나 그래프 공유 대기 채층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네이버 회사에 네이버에서 제공된 그 뉴스 정보들입니다. 홍영 지구 뭐 특수 대기 뭐 이런 현상 이거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일시 코로나 그래프 홍영 뭐 이런 내용들 관계되는 내용들. 코로나는 뭐 전 세계에 퍼져 있어가지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 거의 일반적일 것 같고 뭐 비슷할 거에 한두 개일 것 같고 이제 한두 세 개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됐던 단어들이 낫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을 조금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정리 내용은 어, 이제 HTML 문서, 웹 문서에서 글자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 글자 정보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가 됐었고 정리가 했었는지 그 단어를 끌어오는 분석까지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했었고요. 또 이 두 번째는 네이버 오픈 API를 하나 등록해서 거기에 특별히 이제 뉴스를 갖고 했죠. 뭐 뉴스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블로그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API 사용할 때는 그 뭐 검색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도라던가 여러 가지 뭐 언어라던가 그런 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뉴스 검색에 뉴스만 사용하는데 블로그나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다 끌어올 수 있고 특히 XML 문서로 받아왔잖아요. XML 위에 제이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올 수 있어요. 네, 그런 예제들을 좀 했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은 저번 주에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뭐 데이터 분석이죠.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면 오늘은 데이터를 입력 모으는 것, 수집하는 것,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런 기술을 갖고 좀 공부를 했고요. 데이터 수집할 때 특별히 XML과 HTML 웹 문서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라는 분석 기술도 좀 있었고요. 분석 및 시각화하는 기술도 좀 가지고 있었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요. 지금 이게 오늘 시간이 이제 다음 시간이 한번 우리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를 갖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 한번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되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 동영상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은 온라인인데 실시간으로 합니다. 웹백스로 해가지고 실시간 화상회의로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하지만 오늘은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만나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얘기해 줄게요. 과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시험 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꼭 보셔가지고 한데 오픈북이라고 그랬고 시험 얘기도 좀 이따 더 할게요. 그래서 그 두 얘기를 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이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때 봐야 되는 범위 중에서 좀 좀 여러분들한테 못하고 넘어갔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보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인공지능 뭐 데이터 수집하는 거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전에 했던 것 중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있었거든요. 객체지향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지우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램 있었는데 이 폴더에서 제가 저기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요거 저장하는데, 저장하고, 저장은 여기 EX5 프로젝트에서 아래에다가 지금 EX2까지 했죠. 그러면 EX2 말고 3라는 여기 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예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객체지향 프로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그 클래스를 설계하는 거, 클래스를 설계할 때 저기 우리가 이제 R 프로그램이 S 프로그램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 클래스 설계할 때 두 가지 방법, S3 방법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S4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둘 다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S3, S4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거 했었는데, S3에서 S4 만드는 거 그래서 했었고요. 그리고 또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 만들고 또 메소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했었는데 빠진 게 있는데 상속하는 걸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하는 것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하고 주석 나라는거요. 그 상속하는 거는 여기서 상속을 좀 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S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셋 클래스를 사용했잖아. 그죠? 셋 클래스를 사용했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프로덕트 클래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자 만들 때 거의 생성자가 함수니까 매개 변수들 넣고 초기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S3에서는 어땠어요? S3에는 함수 객체처럼 만들었었죠. 그래서 함수 안에다 넣고 그리고 뭐 클래스 오브제이 뭐 이런 거 이제 이건 특별히 지금 안 할게요.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 한번 책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고요. S4도 마찬가지야. 저번에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었죠. 리프레젠테이션이 이게 매기면 함수로처럼 써있어. 함수처럼. 그죠? 함수처럼 쓰였고 그래서 일단 생성자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임에다 그러면 이 네임에는 무슨 형이냐 그러면 문자형이다 그러면 CHARACT 문자형으로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넣죠. 그리고 가격 프라이스다 그러면 가격은 뭐 숫자니까 유머리 길게 표현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인벤터리가 있어요. 저번에 했던 거예요, 이거. 인벤터리라는 거는 뭐예요? 인벤터리라는 거는 재고죠, 재고. 프로덕트가 생산이잖아요, 이거 생산의 매개 변수로 이게 네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고, 프라이스고, 인벤터리, 재고가 얼마냐, 이런 거. 이건 또 뉴머릭이라고 저번에 했는데, 뉴머릭이 이제 숫자고 있고, 숫자가 있고, 또 뉴머릭이 있고, 또 인테저 더블이 또 달라요. 그래서 또 인테저나 더블이면 그건 뭐 정수형 뭐 아니면 실수형 뭐 이러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면 그런 거는 만약에 인테저다. 인테저라 이렇게 분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테저로 하게 되면요, 그걸 붙여야 돼요. 롱일 때는 L, 뭐 F, W형일 때는 풀로 F.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 보면은 C나 풀로, 자바나 뭐 C샵이나 여러분들 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뭐 플로트형이다 그러면 F 쓰고 뭐 롱형이다 그러면 S 쓰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세클에서 그래서 프로덕트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프로덕트랑 클래스를 만들어야죠. 클래스. 이게 클래스 만드는 거지. 이게 S4 이거 우리 했던 거잖아요. 예,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정의되지 않은 클래스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뉴머리 뉴머리 NUMERIC 뉴머리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S4 뉴머리 그렇네요. 이거 여기 소음자로 써야 되는 뉴머리이고 여기는 인테거. 인테거 이렇게 문자가 아니라 인테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런하면 문제 없이 여기 됐습니다. 여기서는요 집 S4에서는 게슬롯이라고요. 이게 진짜로 있는 이 게슬롯이라는 저기 함수 객체를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게슬롯인데 여기 지금 프로덕트랑 클래스가 있냐 이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알고 디오스티 프로덕트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게슬로트에서 프로덕트 보면 네임에는 프라이스에는 인벤토리 이 초기화하는 내부에 그 클래스가 정의된 뭐 어떤 그 이름들이 쫙 나오죠. 이름 객체들이 딱 나옵니다. 그 네임 프라이스 인벤토리다. 그러면 이건 프로덕트 클래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객체를 생성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 유키를 사용했잖아요. S3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S3에서는 그냥 함수 객체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이거. 그리고 S4에서는 그 유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덕트면 이게 자동차다. 그러면 카라는 생산품의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뉴키를 뉴 그 객체를 만들고요. 여기에 원 클래스는 프로덕트다. 예. 프로덕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프로덕트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화 시키려면 네임 있죠. 네임에는 뭐라고 초기화시킬까요? 문자로 돼 있으니까 캐릭터니까 네임은 이제 자동차니까 소나타라고 할게요. 소나타. 그리고 프라이스는 이 소나타가 한 얼마 정도 되죠? 4천만 원 된다. 4천만 원 되고. 그리고 인벤토리 VENTORY 인벤토리 이거를 좀 이렇게 할게요. 인벤토리는 재고잖아요. 일반 30개다. 30개 할게요. 그런데 여기 인테거잖아요. 뉴머링은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고요. 숫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에러네. 애를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런하면 여기 뭐 에러 나오죠. 에러 나옵니다. 에러 나오죠. 그럴 때는 여기다 L이라고. 왜냐면 인테저는 L이나 뭐 이런 거 써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잘못됐네. 프로덕트 객체입니다. 프로덕트 그쵸. 유키고 프로덕트 왜 안되죠? 프로덕트 그렇지. 프로덕트 맞는데 없고 소나타가 네임 있고 프라이스 있고 인벤토리 뭐 틀린 거 없는데 왜 안 될까요? 잘못된 클래스 프로덕트 객체 프로덕트의 객체입니다. 인벤토리 인 클래스 프로덕트 뉴머리 NUMERIC 뉴머릭이면 프라이스가 뉴머릭이죠. 인테거 뉴머릭 맞는데 프라이스 PRIC 맞고요. 네임도 맞고 그죠? 맞죠? 프라이스 맞고 인벤토리 맞고 다시 해볼까요?
이건 됐고, 카. 됐죠? 문제 없는데. 예. 자, 카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다가 CAR 해서 카 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카 하니까 여기 네임은 소나타고 프라이스는 4,000이고 재고는 인벤토리는 30이다. 이렇게 해서 객체가 만들어졌죠. 사실은 이거는 저번에 같이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상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셋클래스에서 S4에서 상속하려면 셋클래스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에 이게 프로덕트가 클래스고 칸은 객체죠. 이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이 셋 클래스가 있습니다. 셋 클래스고요. 셋 클래스 명은 셋 클래스 명은 저기 프로덕트가 아니라 뭐 프로덕트의 차일드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PRODUCT의 차일드 CHIL 차일드라는 상속 클래스 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정의할게요.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게 끝에는 어디에서 상속받으려면 프로덕트에서 상속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프로덕트. 그러면 여기다가 contains라는 contains 요거를 넣어주고요. 그렇고 여기 product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프로덕트. 그러면 여기서 프로덕트라는 클래스가 여기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요곳에서 상속받아서 프로덕트 차이들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뭐 네임과 프라이스, 인벤토리가 이미 있겠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았겠죠. 그죠? 여기다가 또 하나 자식 클래스 만들면서 뭐 하나 또 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 더 넣을 수 있는데 한번 이걸 해볼까? VAL U2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뭐 캐릭터라고 해보죠. CHARAC TE 캐릭터. 네, 캐릭터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셋클래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덕트 차일드는 그 프로덕트부터 프로덕트 클래스부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는 그 내부 변수인 네임, 프라이스, 인벤토리 요런 멤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 밸류라는 멤버도 추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런 해볼게요. 메모리 올려볼게요. 예. 뭐가 에러가 났네요. 요거가 글자가 좀 잘못됐나 봐요. 캐릭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요? 리프레젠테이션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여기는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리프레젠테이션. 여기는 함수라고 그랬죠? 함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거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만 뭐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지금 됐어요. 이렇게 좀 큐게 할게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런하면 그러면 어때요? 이게 오른쪽에 콘솔에 나왔는데 셋클래스 요건 됐죠? 아까는 에러 났었고 여기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프로덕트 차일드라는 것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 S4 영역에서 S4에서 클래스가 있는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get 슬롯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슬롯고 지금 프로덕트 차일드 해야 되죠. use PRODUCT에 점 CHI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엔터 치면 밸류는 캐릭터, 네임은 캐릭터, 프라이스는 뉴머리, 인벤토리 인테거 이렇게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어때요? 프로덕트란 차일드 클래스가 있고요. 프로덕트에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인 프로덕트.child란 클래스가 있어요. 프로덕트란 클래스는 네임, 프라이스, 인벤토리 여기 가지고 있지만 프로덕트 차일드 클래스는 물론 네임, 프라이스, 인벤토리 상속받았으니까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밸류라는 것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차일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식 클래스 객체인데 한번 TV로 해볼까요? TV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S4 영역이니까 U로 해야 되겠죠? U로 하고 이때 클래스는 아까 말했지만 이 프로덕트 차일드, 그죠? 프로덕트 차일드에서 상속 받을 거고요. 그러고 이제 6키니까 뭐 지금 밸류가 있었잖아요. 밸류. 그리고 상속받은 네임 다 있겠죠. 그래서 네임 있을 테니까 네임은 뭐야 저기 뭐 TV니까 삼성 TV라고 할까요? 삼성 텔레비.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프라이스 있죠. 프라이스는 삼성 텔레비 한 500만 원. 얼마나 비싼가요? 300만 원. 자, 그 다음에는 뭐 있어요? 인벤토리. 재고죠. 인벤토리는 한 20개 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인테저라서 L 꼭 붙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죠. 뭐 프로덕트 요거 네임 프라이스 인벤토리 중에서 이 프로덕트 차일드이기 때문에 요거 차일드는 아까 밸류가 더 근데 문자형이죠. 문자형. 그래서 여기다가 이 L 밸류 그죠? 밸류 문자형이니까 갖다는데 가치인데 밸류 가치인데 우수하다. 네, 우수 아주 우수하다. 그런 멤버를 갖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딱 대고요. 런 해볼게요. 네, 그러면 문제가 없죠. 네, 문제가 없죠. 그럼 우수 한번 여기서 콘솔에서 한번 해볼게요. 우수 TV TV란 객체 만들었으니까 TV 딱 하면 예 TV 객체 치면 어떻게 돼요? 프로덕트 차일드 클래스에서 나온 객체고 오브젝트고 처음에 밸류가 있는데 우수고 네임은 삼성 텔레비고 프라이스는 300이고 인벤토리 재고는 20입니다 라고 객체가 만들어져 이 객체 오브젝트 TV 객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제가 그냥 빼먹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내용을 빼먹고 해서 좀 보강했습니다. 보강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좀 다시 훑으면요. 그 웹 프롤링에서 웹에서 HTML 문서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CSS도 좀 보면 좋겠고, 그리고 또 XML 문서를 통해서 또 정보를 받는 건데, 특히 이제 오픈 API를 사용했었죠. 요새는 참 오픈 API만 잘 사용해도 여러 적용할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특히 우리나라 회사로는 네이버, 제가 앞서가는 네이버 회사 거를 좀 했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진도는 모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화면을 좀 키울까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글로 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C반은 그냥 다 대면으로 했거든요. C반은 한번 앞서가지고 대면을 했는데 저기 이거 듣는 친구들 아마 B반하고 A반일 것 같은데 그래서 B반하고 A반하고 동일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 시험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를 아직 안 냈잖아요. 그리고 과제 받고 그리고 과제 발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제가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8일인데, 예, 8일인데, 사실 이제 8일 날로 저기, 그, C반은 다 끝났어요. 과제까지. 그래서 시험만 남았고, 그리고 A, B반은 이제 과제 발표, 이 이후로 과제 발표, 그리고 시험,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발표 시험 두 개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는 안 하고 말로 할게요. 형평성을 위해서. 그래서 과제 발표는 언제냐면요. 그래서 봐요. 과제 발표는요. 달력을 봐야죠. 여기 보이시나요? 오늘이 여기 제 옆에 다시 한번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달력이 있는데 오늘 8일이에요. 8일인데 오늘이 이제 정식 수업이고 다음 주는 9, 10, 11 해서 14, 15까지 제가 이제 8일날 저기 동영상 제작을 하는 거고 9일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듣겠죠. 네, 동영상 제작이라서 좀 지나더라도 되니까 뭐 이번 주까지는 수업을 들으세요. 네, 수업 들으시고 과제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 수요일 날인데 수업이 수요일인데 지금 이제 보강이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5일까지고 지금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거든요. 보강주는 15주 보강에는 그러니까 9일 날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지금 이제 제가 동영상 제가 8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9일 날 이후로 들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주 15일 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발표합니다. 과제를 발표할 때는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 실시간 화상 회의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백스를 사용하죠. 웹백스를 하고 제가 번호 넣을 테니까 그쪽으로 와서 접속해 가지고 하고요. 정시에 합니다. 이 시간에 정시에 꼭 오셔야 되고 추석도 정시에 오는 걸로 추석 체크할 테니까 이 15일 날은 꼭 정시에 오셔야 됩니다. 정시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못 해요. 추석 안 돼요. 그래서 꼭 정시에 오셔서 추석 체크하시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 전에 그러면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제 발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과제 내용은 그 전에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로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다시 실행시켜서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넘길게요. 그래서 이 15일 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언제 과제를 다 주냐면 13일 날까지 일요일까지 주세요. 과제를. 일요일까지 주시면 제가 14일 날 다운 받아 가지고 제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해 놓고 그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13일 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과제는 어디다 올리냐면요. 제가 여기다 올리시면 돼요. 여기 시태 사이트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뭘 올리냐면 이미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냐? 알소스 그리고 데이터 파일 다운받은 데이터 파일 있죠? 그리고 발표할 발표 자료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파일을 올려주세요. 압축해서 올리시던 칼타 올려주세요. 언제까지? 13일까지. 혹 CTL 사이트가 어려우면 제 메일로 올려주세요. 제 메일 번호 아시죠? 제 메일 번호로 올려주세요. 근데 웬만하면 CTL 사이트로 올려주시면 제가 받아가지고 저장해가지고 14일날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면 15일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발표하는 방식은 뭐 편하게 발표를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늘 발표 잘하잖아요. 많이 3학년이라서 발표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일단은 뭐 데이터를 갖고 어떤 의도에서 세 페이지 발표 자료가 세 페이지 이상이죠. 분석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어떤 뭐 시각화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번에 했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워드들이 있으면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시각화하면서 여러 가지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6일 날은 시험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날을 연결돼 있으니까 이번 주에 수업하시면서 시험 공부까지 그리고 과제까지 한 번에 다 하셔야 됩니다. 15, 16일이에요. 연결돼 있습니다.
15일 날 발표, 16일 날 시험이에요. 시험은 저기 오픈북이라고 그랬죠? 시험 때도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16일 날 시험은 B반 같은 경우는 아니죠. B반 같은 경우는 11시 반이죠. 11시 반 정시해봅니다. 그리고 A반 같은 경우는 3시 반이죠. 예, B반은 11시 반. 그리고 A반은 3시 반입니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거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과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꼭 과제 발표, 과제 안 놓으면 안 돼요. 발표도 꼭 해야 돼요. C반 같은 경우 과제 발표 안 한 친구가 있거든요. 과제는 됐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보완해가지고 화요일날 발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화요일날 또 다른 반도 들어올 거예요. 그거만큼 발표를 꼭 시킬 거예요. 뭐 조기 취업이나 이런 사유가 아닌 이상은 꼭 발표하시고 못해더라도 과제는 꼭 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영역 점수 받아가세요. 없는 걸 점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과제 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16일날 시험 보잖아요. 16일날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6일날 우리가 저 중간고사 때는 여기 오픈북이 아니었고 그냥 외워서 한 시험이었고요. 저기 이번에 기말고사 16일날 여러분들 하는 시험 내용은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이고요. 범위는요. 저번에 시험 봤던 이 알고 계산서 보면 저번에 시험 본 이후에 함수부터 있어요. 함수 객체. 그죠? 이게 함수 객체가 기본 객체 활용하기. 기본 객체 활용. 기본 객체 활용하긴 됐고 함수 있어요. 함수. 거기서부터 할게요. 함수가 6장인가요? 5장인가요? 6장. 분리함수. 함수 나오는 거죠. 객체, 기본 객체 활용하기는 5장부터 하는 건데 함수예요. 기본 객체 활용. 함수 객체. 이 객체가 함수거든요. 이 함수부터 나옵니다. 챕터 5. 그럼 어디까지냐면 이게 챕터 10까지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램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챕터 10까지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또 뭐냐면 저번 주에 했던 인공지능 있었죠. 인공지능 관련된 인공지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여기서 하진 않아요. 단지 이제 인공지능 객체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런 관점으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영역 그리고 오늘 했던 웹 스크래핑 영역 이렇게 두 내용이 더 들어갑니다. 두 내용이요. 오픈북이라서요. 근데 보면요. 여기서는 책이고 10장까지는 챕터 10까지는 책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하고 웹스크래핑은 책이 아니라 제가 준 예제죠. 그래서 이 예제 내용을 다 프린트해 가지고 오시면 돼요. 프린트해 가지고 오시는데 여러분들 오픈북에서 가져올 거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요 객체, 요 책을 가져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했던 예제들 있죠. 인공지능 예제 2개, 또 오늘 웹스크래핑 예제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책에는 없는 예제들이 있어요. 그 예제들을 다 프린트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그 예제를 꼭 프린트하고 혹 있잖아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거 있어요. 뭐 갖다가 노팅도 하고 그거 꼭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가져와도 돼요. 저는 이 알책 말고요 여러 책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만 그거 다 가져와도 돼요.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와서 쌓아놓고 저기 오픈북이니까 공부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주 내용은 요 책 제가 한 내용에서만 나옵니다. 한 내용에서만 나오니까 요 책하고 제가 했던 예제들 있죠. 그 예제들 다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니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은 뭐 책에서 바로 이렇게 정리되는 내용, 책만 찾으면 버린되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좀 더 한 단계 좀 이해하고 생각해야 쓸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좀 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픈북이잖아요. 오픈북이기 때문에 그냥 책 보고 쓰는 내용은 없겠죠. 대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이 나면 빨리 어느 부영에 있는지 어느 영역에 있는지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공부를 해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저랑 같이 했던 내용 이외의 것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무슨 책을 가져와도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요, 내 책을 남의 책에 빌려주고 뭐 내가 적은 거 보여줘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 것만 하셔야 되고 PC를 만지면 안 되고 스마트폰도 만지면 안 돼. 다 꺼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가져온 것만 갖고 오픈북을 시험 보시면 됩니다. 예, 빌려주고 이런 거 없어. 자기 것만 하고 합니다. 시험은 되게 2시간 내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황 봐서 더 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상황에 따라서 줄 생각입니다. 예, 물론 수업이 3시간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시, 2시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되면 더 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16일 날 시험 봅니다. 만약에 이 이상의 어떤 내용에 대한 질문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SNS를 해도 되고요. 보내주시면 질문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일 날 과제 있고요. 그 전에 13일까지 과제 발표 주시고 바로 그 다음날 16일 날 오픈북으로 시험 봅니다. 예. 내용을 거의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빅데이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결국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 지금 시대에서 웹이나 또 SNS나 수많은 데이터들이 날아다니고 다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건 다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 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을 내가 잘 수집해서 또 잘 정리하고 분석해가지고 표현 기술, 분석 기술, 예측 기술들을 이용한다면 이 수많은 공개된 데이터들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풍요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업체에도 그리고 어떤 사업에도 그리고 나의 여러 영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특별히 이제 취업을 많이 할 텐데 어떤 영역이든 또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윗사람에게 아니면 우리 회사의 방향을 정할 때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걸 분석해 보니 이런 방향이 맞습니다. 라고 어떤 객관적인 이 빅데이터 기술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해주고 어필한다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 다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쉽지 않은 교육을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발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험까지 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결실이 있는 그런 또 이번 학기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끝까지 또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실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빅데이터 교육을 끝내고 다음 주에 꼭 웹백스로 우리 발표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